네, 매주 월요일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책입니다. 네, 저는 책하면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국어교사입니다. 네. 국어교사에게 책은 어떤 의미일지, 또 책을 이용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열정적인 국어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여수고등학교의 이동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수고등학교 국어교사 이동윤입니다. 네.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너무 많은 변화가 또 생기셨잖아요. 네,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시험 대응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협동학습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급식 시간에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시간도 저희가 칸막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학생들은 조금 답답한 그런 마음을 안고 요즘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짝꿍도 없고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기도 불편하고요. 선생님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힘든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동윤 선생님께서는 국어교사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네. 제가 신규 교사일 때 정말 고민해가지고 이 도서라면 재밌겠다 싶은 거를 학생들에게 추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딱 3장 읽고 엎드리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에 이제 배우고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재밌게 흥미롭게 책 읽기를 할 수 있을까 선배 선생님을 찾아간 게 이제 전남 국어교사 모임이었어요. 네. 네, 이제 전남 국어교사 모임은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전남 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갔는데 그때는 한 15명 선생님들 정도가 정기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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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실까요? 예. 아, 네네. 이제 저희 모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 속해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최하는 2박 3일 연수에도 다수의 선생님들이 가서 참여하는 시간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갖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연구라든지 나눔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전문성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남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선생님이 네. 10명 이상 모이신다고 하면 어디에서 모이나요? 뭐 고흥, 장성, 그리고 보성, 돌아가면서 모이나요? 그쪽에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네. 순천에 모이시는 거예요. 네. 순천이 고정이 돼 있어요? 네네, 저희가 순천에 한 골목 책방이 있거든요. 네. 네. 그곳에서 항상 셋째 주 토요일 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무래도 이분들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열정 아주 똘똘 뭉칠 선생님들이실 것 같은데 네. 국어 교사 도서 모임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좀 이루어질까요?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책을 읽어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선정되는 도서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도서를 저희가 미리 읽어봅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 단체 채팅방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선생님들께서 질문거리라든지 아니면 감상평도 남기시고 또 관련된 URL 링크를 공유해요. 그러면 책을 읽는 도중에 저도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책 읽기가 되고 네. 이후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텍스트를 좀 더 섬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텍스트 내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점이 유의미할지에 대해서 발췌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수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교과 특성에 맞는 이런 수업 방법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독서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고민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학생 없이 이런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저희가 연구하고 이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뭐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 뭐 학생, 고등학생 추천 도서 목록 이런 게 썩 재미있게 좀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직접 읽어본 책을 뭐 학생들에게 이 책이 재밌다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면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미리 읽어본 도서에 한해서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이 동기 유발을 시켜서 책 읽기에 참여하는 횟수나 좀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권장 도서를 보면은 저희가 조금 경직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록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책 읽기에 힘들어하는 친구라든지 흥미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친구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한 가지 사례로 김동식의 회색 인간이라는 도서를 저희가 모임 내에서 읽고 나서 학교 교내에 선생님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동일한 도서를 다 들고 다니니까 이 뭐냐 이러면서. 네네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제 김동식 작가의 회색 인간을 이제 소개했는데 네. 김동식 작가의 회색 인간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작가님께서 10년 동안 이제 노동을 하시면서 밤에 늦게 이제 개인 어떤 그 블로그 카페 이런 데다가 글을 300편 이상을 쓰신 거예요. 네, 머릿속에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 생각했던 거를 이제 글로 쓰신 거죠. 네. 이게 공포 유머 게시판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어서 네. 24편을 엮은 게 이제 회색 인간이라는 도서고요. 이 도서는 엄청 유쾌하면서도 SF 같은 또 이런 네, 다양한 소스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완독하는 친구가 생겼고 그래서 교내에서 저희가 저자 초청 강연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저자 초청 강연회는 학생들이 작가님께 직접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하고요. 그리고 작가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거리도 판넬을 제작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자 사인회까지 또 진행을 하고요. 김도식 작가분의 책에는 사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파도 친구들이 엮어가지고 그림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가셔서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도 굉장한 그 소감을 또 작성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네네. 학생들은 굉장히 뿌듯하고 또 본인들이 기획했기 때문에 소중한 그런 추억으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시키신 일들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방송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그렇군요. 저희 학교에 늘 학생들 잘합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책이 재밌고 선생님들이 이제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책 읽기에도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좀 된 것 같은데 네. 모임 이야기를 좀 해보면 국어 네. 교사분들끼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류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극도 좀 많이 되실 것 같고 본받을 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항상 혼자보다는 다수가 함께 나아갈 때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모임에 나갔을 때 제 스스로는 작게 느껴지고 하지만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잘 이끌어주시고 또 마음의 열정을 지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실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의 단원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단원이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2학년 친구들에게 제가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학기 한 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권 읽기로 조금 재구성해서 수업에 한번 적용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만족도도 저의 개인적인 만족도도 좋았던 그런 수업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내실 있는 방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스크린셀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네. 예, 스크린셀러는 소설로 된 이제 영화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영화가 흥행을 했을 때 학생들은 영화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원작 소설을 읽는 이제 프로그램의 반을 운영을 했는데 네. 영화의 한 장면까지를 보고 또 책의 그 지점까지를 읽으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저희가 인물 분석이라든지 사건, 재밌겠네요. 네, 플롯 같은 거를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또 학생들이 네. 새로운 수업이었다고 예,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열정적인 선생님과 수업할 수 있다는 게 여수교 학생들에게는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이동윤 선생님께 책이란 무엇인가요?
네, 제게 있어서 책이란 네. 학생들 입장에서 한 번만 거론을 하자면 아마 요즘에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독서 활동란을 채우기 위해서 되게 과제같이 느끼면서 또는 수단으로 느끼면서 훑어읽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책 속에서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과제로 부여되는 순간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책을 엄청 좋아했냐는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책은 임용고시에 여러 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딱 손에 잡히는 게 자기계발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역사라든지 문학 분야 그리고 뭐 경제 분야까지도 이제 조금 독서의 지평이 넓어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자면 책이라는 거는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연히 나와의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예.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많이 안 읽었던 것을 일단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네.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참 여러모로 힘들 게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일 텐데 특히나 이제 고3, 이제 고등학교에 계시잖아요. 고3 네네.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개학을 했고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는 모두가 겪고 있는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친구들의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교사로서 조언을 하자면 이러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조금 몇 문장이라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면 이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또 방향성을 조금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본인의 진로 학과에 대해서 좀 더 통찰력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청소년분들뿐만 아니라 참 뭐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학교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